어제 제가 보니까 습식수채화를 끝내고 나서 네네. 자기가 다 씻고 정리까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습식수채화의 매력에 빠져서 수아와 함께 했는데 네. 전혀 치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집에서는 네. 요 네. 킨더에서 하는 거 보고 배신감 딱 느꼈는데 왜 집에서는 안 치울까요? 그게 뭔가가 있을 겁니다. 분명. 아, 그래요? 왜냐면 네. 가정이라는 편안함도 있겠지만 엄마가 전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그거 뭔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선생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혹시 선생님 제가 사실 정리정돈은 진짜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의 배움 한 스푼 출장 왔습니다. 네, 저희가 출장 한 스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발도르프 어린이집, 발도르프 유치원 포함해서 다양한 유아기관 그리고 학교 또 찾아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갈 테니까 많이 댓글 그리고 메일도 남겨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의 출장 한 스푼은 여기 왔습니다. 양평이죠. 양평 숲속나무 어린이집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배움 한 스푼을 주실 원장님인데요. 원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양평에서 이제 교육의 힘을 그 자연에서 찾고 있는 그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숲속나무 어린이집 원장 고금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숲속나무 어린이집 네. 진짜 말 그대로 숲속 안에 있더라고요. 그쵸. 숲속나무 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숲속에는 그 여러 형태의 어떤 나무도 있고 네. 그 생태계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뭐 뾰족뾰족하고 둥글고 뭐 길고 짧고 뭐 크고 이런 것들이 큰 숲을 이루어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이 이제 숲속이잖아요. 그 이제 숲속이 주는 어떤 우리들에게 주는 에너지는 되게 또 그 어떤 그 가치를 따지자면 정말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숲속나무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숲속나무에도 어떤 그 다양한 부모님들, 또 다양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숲속나무로 지었습니다. 맞아요. 배움의 공동체를 원한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숲속나무 어린이집. 와봤는데요. PD님이랑 저랑 딱 말했는 게, 와, 다른 세계 같다. 그 말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참 놀기 좋은 곳 같아요. 맞습니다. 행복한 공간이에요.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동화 속에 있는 어린이집 같다. 네. 뭐 때로는 책에 나오는 맞아요. 어떤 그림 같은 어린이집 같다. 네. 근데 또 전문가들이 오셔서는 그 애국에 있는 그 덴마크나 이런 그 독일이나 영국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만큼 그 아이들에게도 또 이제 자연에서 주는 힘들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갈 때 그만큼 그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겠네요. 네. 그럼 원장님 발도르프 교육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발도르프를 만난 게 아니고요. 저는 숲 교육을 지향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일반 어린이집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될 때 91년 3월 19일 날 처음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데 더군다나 이제 서울 같은 곳은 어떤 공간의 한계 또 뭐 자원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어떤 제공해 줘야 될 어떤 그 특권 권리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놀 권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권리들을 제공하기가 참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도르프가 뭐지? 라는 음. 것을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해서 네. 이제 발도르프에 관련된 논문을 쓰게 됐어요. 우와.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매력에 빠졌어요. 이 발도르프는 숲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그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도르프를 이 숲속나무에서 만났습니다. 아. 2016년도에. 2016년도에 그런 발도르프를 만나시게 되었다. 제가 숲속나무를 만난 것이 네. 저에게는 큰 행운이다. 아하. 그렇게. 그럼 원장님께서 발도르프 교육 내가 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결정적 순간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많은 갈등을 했었어요. 그쵸. 처음에 이런 일반 교육에서 그 다음에 숲교육을 네. 또 발도르프를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그 갈등이 많았어요. 어떤 그렇겠죠. 갈등이었냐면 발도르프를 딱 만나는 순간 어떤 그 그림 이상적? 속에 있는 맞아요. 네. 어떤 상상 속에 네. 있는 현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유아교육에서 유아교육 개론을 네. 또 강의도 했던 사람이고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뭐 아이들은 이때는 결정적인 시기도 있고 이때 이럴 때 이 나이 때는 이 과업도 있고 한데 이때 발도르프에서는 그 과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과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유아교육은 너무 성급하고 너무 급하고 뭔가 교사 주도적인 학습으로 맞아요.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게 전인교육이라고 할 수 네.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을 제가 그때부터 정말 사랑하는 애인처럼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 늦었지만 이 발도르프를 만나서 네.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 에피소드 부탁드릴게요. 제가 행복했던 순간들은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한 7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발도르프 교육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 놀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논이 이 앞에 있었어요. 이 앞에 있었는데 저희 안에 논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논 그 가해로 옥수수를 심어놨어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제 그 4살짜리 애기가 2명이 그 비가 막 오는데 이제 그날따라 그 어느 분이 상담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다 마치고 밑에 내려오는데 네. 이 두 애기가 그 옥수수 잎을 따가지고 사세니까 아직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애한테 주면서 맛있죠? 그러니까 맛있죠. 둘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한 친구는 이제 어쨌든 좀 아픔이 있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모습이, 어디서 그런 모습을 보겠어요. 맞아요. 그죠? 네. 더군다나 서울 같은 곳은 상상도 못하죠. 비를 맞으면서 비를 맞힌다는 그 자체가 네. 부모님, 그쵸. 서울의 부모님들은 아동학대로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비를 맞으면서 그 옥수수 잎을 네. 자기 경험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를 맞고 옥수수 잎을 그 맛을 봤던 한 아이, 그 좀 아픔 있는 그 아이를 제가 그 다음날 안아주면서 누구누구야, 옥수수 잎이 어땠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애기 원래 옥수수 잎이 있고 까칠까칠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아이가 표현하는 게 엄마 머리카락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는 많은 걸 내포하고 네. 있거든요. 엄마가 이제 조금 아빠하고 조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엄마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 아이는 아빠하고 함께 있는 아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을 그 내포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안아주고 제 이제 머리카락을 만져보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7살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네. 그 엄마의 사랑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감사했다는 그 말이 애들이 7살이 사실은 기억을 더듬어서 감사했다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아무리 발도르프라고 해도.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제 말이 조금 이렇게 느렸어요. 이게 그 말이. 그러니까 속도가.
그런데 저에게 오더니 원장님 저요 감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래서 그래 뭐가 그랬더니 저 그때 안아주면서 머리카락 만져보게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그랬지? 저는 이제 최근에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저 4살 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제가 거기서 정말 울컥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 행동이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그래 얼마나 엄마 보고 싶었으면 네. 라는 마음에서 제 머리카락을 만져보게 했는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정말 엄청난 큰 사랑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죠. 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생각해보고 정말 신중하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라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냥 농담삼아 한 말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내가 정말 무심코 한 행동들이 애기에게는 또 큰 힘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보람을 느꼈어요. 발도르프 교육에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원에 와도 원목이 주는 이런 그렇죠. 따뜻함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는 따뜻함 이런 게 있는데 왜 발도르프 하면 따뜻함이 떠오를까요? 그게 이제 추구하는 그 교육의 방향성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렇게 커튼을 하더라도 엄마 품속 같은 작은 것 같은 그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뭐 분홍색을 사용한다던가 또 놀잇감도 역시 나무가 주는 그 따뜻함 있잖아요. 만졌을 때 감각 이런 것들이 따뜻함이 있잖아요. 이 교육이 발도르프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 때문에 그 따뜻함을 느끼지 않나. 그리고 이제 예술성이 거기에 가미되기 때문에 더 따뜻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우리가 와 있는 이곳 양평 숲속나무 어린이집에 이 원만의 특별한 활동이나 아니면 이 원만의 그 공간이 있다 라는 거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집의 자랑거리는 마당입니다. 저 마당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요. 한날은 여름 이때쯤 됐었어요. 근데 그 7살 아기가 저기에 보면 그 모가나무가 있거든요. 모가나무 밑에 대자로 딱 누워가지고 막 하늘에 막 뭘 쓰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걸 한참 이제 그게 이제 전이 활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아기에게 있어서 집중적으로 자기만의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야 이리 와봐. 아까 모가나무 밑에서 뭐 본 거야? 라고 했더니 막 이야기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뭐 새가 날아가는데 그 새 뒤에는 엄마 새, 아빠 새, 뭐 할아버지 새, 할머니 새가 따라가는데 뭐 할아버지 새가 먼저 가니까 아빠 새가 뒤에 오라고 했고 자기가 뭐 스토리를 만들어서 너무 풍성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환타지가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마당이니까 이게 일어나지 어디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눈이 머무는 곳이나 손이 닿는 곳은 어디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당에도 구석구석에 조금 아이들이 그 눈이 닿는 곳에 손이 가는 곳에 좀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뭐 여기에 뭐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여기에 뭐 원목을 갖다 놓고 모래를 깔아 놓고 아이들이 여기서 좀 쉴 수 있는 좀 시원한 공간에서 이래서 좀 구석구석이 좀 아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당이야말로 정말 이 숲속나무의 자랑거리고 마당이야말로 숲속나무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큰 교육의 장입니다. 발도르프는 제일 장점이 저는 미디어 노출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 부모님들은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미디어 없이 어떻게 노는지 알려주세요. 그게 가장 그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하고 또 발도르프 아이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놀이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이제 발도르프에 있는 아이들은 보면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몸만 가지고도 너무 놀이가 풍성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그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는 아이들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이제 놀잇감에 네. 놀잇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잇감에 대한 갈증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미디어에는 막 그 순간 찰나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이 찰나찰나 바뀌는 것들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은 급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빨리 실증을 느끼고 빨리 찰나찰나 이게 바뀌는 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잇감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는 그래서 이 그 정말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는 아이들은 내 몸 하나 가지고도 정말 잘 놀잖아요. 재밌게. 네. 저희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정말 집에 가보면 저희가 1년에 2번 부모님 면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에는 네. 1학기에는 저희가 가정방문을 가요. 너무 무서운데요? 무서워요? 네. 그 대신 이제 부모님들에게 수요조사 다 해서 그러나 수요조사를 해보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방문을 원하세요. 그런데 가정방문을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과 선생님의 신뢰도가 확 높아져요.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선생님의 그 아이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확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노는 아이의 모습이랑 네. 집에서 노는 모습이랑 다른 아이도 있고 이 다름이 왜 다르나 또 이 아이가 원에 와서 하는 행동들이 왜 이런 행동들이 있었나 이게 집에 가서 엄마하고 얘기해보고 집에 환경을 보면 이해가 다 가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를 그 다음부터 지원할 때는 조금 더 이 아이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방문이 정말 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그렇네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아우 그래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아, 왜냐면 네. 제가 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기간은 강남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인데 네네네네. 어제 제가 보니까 습식 수채화를 끝내고 나서 네네. 자기가 다 씻고 정리까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발도르프의 가장 좋은 교육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저도 습식 수채화의 매력에 빠져서 수아와 함께 했는데 네. 전혀 치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집에서는 네. 있어요? 네. 킨더에서 하는 거 보고 배신감 딱 느꼈는데 왜 집에서는 안 치울까요? 그게 뭔가가 있을 겁니다. 분명. 아, 그래요? 왜냐면 엄마의 편안함도 있겠고 네. 또 가정이라는 편안함도 있겠지만 엄마가 전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그거구나.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선생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혹시 선생님 제가 사실 정리정돈은 진짜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나 때문이구나. 네. 역시 아이한테는 문제가 없었군요. 그래서 아이는 네. 부모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나이로 4세부터 7세까지 있습니다. 예, 0에서 3세까지는 제가 왜 지금까지 아이들을 함께 하지 않았냐면 네. 사실 0에서 3세까지는 그 인생 전 주기, 0에서 7세까지 주기에서도 0에서 3세는 엄청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모든 것이 결정적인 시기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모님, 엄마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무리 교육기관이 좋다 해도 1대1로 있는 엄마 품속만 하겠어요. 저희 수속마마가 아무리 좋다 해도 오면은 5대1인데 5대1, 뭐 3대1 이렇게 되는데 엄마 품속만 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3살까지는 우리나라 속담에 저는 이 속담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진리인지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단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0에서 3세까지는 중요하다. 그것이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서 뭐 안정인착이라든가 모든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있는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는 4세부터 7세까지 있습니다. 네. 이곳을 운영하시면서 원장님이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자 하는 철학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정말 교육의 힘을 자연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만큼은 지켜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넓은 공간을 아이들에게 뭐 할애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저의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은 교육의 힘을 자연에서 찾겠다. 아하. 이거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특히 이제 0에서 7세까지는 자연이 교과서예요. 예. 우리가 유치원 교육은 주제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학교 교육은 당연히 교과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주제 중심이 자연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세시풍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닭도 키우시고 네. 저기 또 모도 심으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이것저것 다 심어서 우리 네. 아이들 다 먹이고 제가 심은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심은 거예요. 아이들이 네, 네.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모내기 하는 날은 네. 잔칫날이에요. 막 그 저희들 바베큐도 하고요. 우와. 막 저희들 모내기 하면서 들썩들썩 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그 모내기는 잔칫날이에요. 저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모내기 할 때 내년에 네. 한번 초대해서 논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예. 아,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내년까지 네. 배움 한 스푼이 떡상하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발도르프는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요렇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저는 발도르프는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아까 교육의 힘을 자연에서 찾는다고 했고, 또 제가 지금은 정말 이 한 점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발도르프를 만나고 나서 정말 저도 행복해졌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들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란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 오늘 배움 한 스푼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커다란 배움을 한 스푼 가득 먹고 가는 기분이라서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우리 원장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저도 이렇게 또 그 발도르프 교육을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질문에 의해서 제가 답을 해본 건 처음이에요. 아하.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도 이 발도르프 교육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도 회상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약간 울컥울컥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이 교육이 추억을 머금고 가는 교육,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나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네. 그것을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날까지 정말 이 발도르프 교육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해가면서 그 교육의 힘을 자연에서 꼭 찾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마련해 주셔서. 원장님 꼭 유기농으로 잘 챙겨 드시고 건강 네네. 오래오래 지켜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감사합니다.